딜리 블라인드, 히어로는 빅 블라인드 자리고요. 7, 8 클럽 수딧을 딜링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부 다 폴드를 하고 이 버튼에 있던 플레이어가 10개 베팅을 해요. 콜을 하고 콜을 해서 팟은 총 30개, 그리고 플랍이 열렸습니다. 지금 대부분 플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이 히어로는 딥스택이고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게 100개 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좀 딥스택인 상태입니다. 네, 스몰 블라인드에 있던 플레이어가 동크로 20개 벳을 해요. 콜을 하고요, 폴드합니다. 해서 팟이 총 70개가 되고 턴에 5가 떨어지면서 스트레이트 완성이 됐는데, 자, 이 상태에서 스몰 블라인드에서 체크를 해요. 그런 다음에 히어로가 30개 베팅을 했는데 갑자기 스몰 블라인드에 있던 플레이어가 30개에 100개 더 리레이즈, 130개로 리레이즈를 했고, 이 상태에서 히어로는 콜로 끊습니다. 그리고 리버에 5 스페이드가 떨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스몰 블라인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스택 340을 올인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 히어로는 깊게 고민을 하다가 폴드를 했는데요. 네, 이 핸드에 대해서 홀덤 닥터 제이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홀덤 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턴에서 너트핸드를 완성한 히어로가 밸류를 위한 콜과 맥시마이징을 위한 레이즈 중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리플랍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리플랍에서 버튼의 벳에 스몰 블라인드와 히어로가 콜을 했는데요. 이 버튼의 벳이 3명의 스택들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완전 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어떤 카드도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랍이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요. 생각보다 보드가 젖어 있습니다. 투톤 보드에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보드죠. 여기에서 스몰 블라인드에서 동크벳을 이제 20개 했죠. 그리고 이제 히어로가 콜을 했고 버튼에서 이제 폴드 했는데요. 사연 있는 사람은 콜을 하는 전형적인 스팟이죠. 히어로야 뭐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콜을 할 수 있고요. 턴에서는 히어로의 최고의 카드인 5 클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넛이 됐는데요. 스몰 블라인드에서 체크를 하고 히어로가 30개 베팅을 하자 스몰 블라인드에서 체크 레이즈를 합니다. 그것도 꽤 큰 사이즈인 130개로요. 이게 100개짜리 칩입니다. 근데 여기서 히어로는 달고 갈 목적인지 리버에 위험한 카드가 안 떨어지면 배슬 할 심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콜로 끊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핸드레인지에 따른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보통 스몰 블라인드에서 이제 체크콜 라인을 타는데 체크레이즈를 했다는 것은 대부분 강한 핸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강한 핸드들은 4가지 형태로 핸드레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96, 65와 같은 투페어입니다. 이런 핸드들 플랍에서 투페어가 됐고요. 이런 핸드들 턴에서 투페어가 됐죠. 그리고 6을 맞춘 플러시 드로우. 그런데 이런 핸드들은 보통은 턴에서도 먼저 벳을 하거나 아니면 체크콜 라인을 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셋입니다. 이런 2, 바텀 셋 혹은 6, 6과 같은 미들 셋. 네, 이런 셋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셋이라고 하면은 상대가 플랍부터 강한 액션을 했을 겁니다. 굳이 턴에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보이는 상태에서 체크레이즈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히어로하고 동일한 핸들을 들고 있는 7, 8로 넛을 잡았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히어로가 이제 릴레이즈를 할 경우에 상대가 올인을 하겠죠. 어차피 찹입니다. 턴에서 콜로 끊었을 때 이런 핸드레인지가 히어로에게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냐면, 첫 번째는 리버에 5 스페이드가 뜨면서 페어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플러시도 나올 수 있고 셋 풀하우스, 트립스 풀하우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블러핑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올인을 해버리면 그 압박을 견디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어로는 폴드를 했어요. 배 사이즈의 압박을 못 견뎠고 질 카드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턴에서는 넛인데 리버에 5가 페어가 되면서 황당하게 팟을 넘겨주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콜을 해서 팟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상대가 블러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10중 8구는 거의 진 상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가 내 핸들을 알아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강한 체크레이즈를 했는데 보드가 이렇게 깔렸다면 상대는 히어로의 핸들을 거의 스트레이트로 생각을 할 것이고, 리버에 블랭크 카드가 떨어진다면 상대는 체크를 할 거예요. 그때 히어로가 배슬 한다면 상대는 팟을 포기할 가능성도 꽤 높고요. 추가적인 밸류를 못 살리는 것이죠. 핸드의 강함이 노출된다면 리버 카드를 그냥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넛을 잡은 상황에서는 이길 확률이 질 확률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공짜 카드를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은 플랍부터 플러시 드로우의 가능성도 있고 보드가 젖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대에게 드로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하죠. 더군다나 상대는 턴에 체크레이즈를 했고 자신의 핸드가 강함을 어필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히어로가 릴레이즈나 올인을 해서 승부를 보고 리버에 상대방이 역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카드가 정말 이런 셋이었거나 아니면 이런 맞고 플러시 드로우와 같은 핸드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리버에 역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히어로의 카드가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압박을 줘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플랍에 2장의 스페이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레인보우 플랍이었다고 하면 히어로가 턴에서 콜하는 행위가 추가적으로 밸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플랍에 플러시 드로우와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다 띄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플랍, 젖어있는 플랍이 이제 오픈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 네. 리버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리버에 이런 카드 혹은 이런 카드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배팅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밸류를 살리는 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니트한 플레이는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리스크가 있지만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도 고려하시면 더 나은 플레이어로 거듭날 것입니다.